폭염 속 해충 급증으로 식당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LA 한인 식당들도 방역과 식자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또다시 폭우 비상이 내려졌습니다. 최대 7인치 폭우 예보에 홍수 위험과 항공편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우편 투표 제한을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의 20년 전 불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당시 내연 관계였던 전 보좌관이 권력 관계와 책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쇼핑몰 붕괴 등으로 10명 이상 실종되면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식당들의 위생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충이 발견되거나 식자재 보관 상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화씨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별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위생검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해충과 설치류 출몰, 식품 보관 온도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가차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위생점검 데이터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해충과 위생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최소 20곳으로 확인됩니다. 소독과 재점검 통과 시 최대 48시간 이내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재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로 이어져 업주로서는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식당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계절이 된 겁니다. 며칠 전에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나왔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슬로우하니까 재료는 계속 프레시한 걸 준비해야 되니까 더욱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위생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사용한 조리기구를 즉시 설거지하고 식자재 관리에 집중한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족발 전문점도 최근 실시된 위생검사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업소 관계자는 뜨거운 여름철을 맞아 식자재를 손질하는 시간보다 영업 이후 청소에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쥐, 바퀴벌레, 워러벅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틈에 실을 다 했고요. 하수구에 바퀴벌레들이 못 올라오게 망을 못 들어오게 망도 다 했고요. 구석구석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디테일하게 봐서 깜짝 놀랐어요. 영업시간 이후에는 바닥을 물로 청소하고 남은 물기를 제거하는 데 노력이 집중됐고 하수구 청소는 물론 배수구도 이중으로 설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매월 관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생 미비사항은 등급 하락 등 감점 조치로 마무리되지만 하수구 역류나 해충 발견 등 공중보건 위협 상황으로 간주될 경우 즉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강력한 폭풍우가 다시 접근하면서 홍수 비상이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최대 3인치의 집중호우와 일부 지역에 최대 7인치의 폭우가 예보되며 내일 오후 8시까지 기상특보가 내려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이번 주 이어질 악천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오늘 오전 8시부터 내일 저녁 8시까지 뉴욕, 뉴저지 일대에 추가적인 폭우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 홍수를 경고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재개된 산발적인 소나기는 내일 29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대부분 지역에는 2에서 4인치의 강우가 예상되지만 비구름이 같은 지역에 연이어 형성될 경우 일부 지역은 최대 5에서 7인치의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은 2에서 3인치에 이를 수 있으며 최대 시속 60에서 7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강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에도 찾아온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를 직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빗방울이었지만 불과 몇 분 만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도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고 티넥 인근 루트 4 도로는 강처럼 변해 차량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해켄색과 리버엣지에서는 차량 고립 신고가 잇따랐고 급류 구조팀이 출동해 차량 안에 갇혀있던 주민 약 10여 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리치우드에서는 낙뢰가 건물을 강타해 전기 계량기가 폭발하면서 2단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전선이 끊어져 인근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호순에서도 주택가 침수로 인해 구조팀이 출동했고 에디슨 지역에서는 국지성 강풍이 발생해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항공 등 교통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늘 오전 라가디아와 JFK 뉴아크 국제공항에 일시적으로 지상 운항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재 조치는 해제됐지만 오전 한때 새 공항에서 9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고 JFK와 뉴아크 공항에서는 출발과 도착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 후반까지 침수 지역 운전과 외출을 자제하고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우편 투표 배달 제한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긴급 신청은 우체국이 연방정부 승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의 우편 투표 배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의 즉각적인 효력 발생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편 투표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부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법원의 긴급 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년 전 불륜 상대의 입을 통해 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가 샌프란시스코 시장이던 2005년 내연 관계였던 전 보좌관 루비 리피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폭로했습니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이혼한 상태였지만 리피는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리피는 만남이 강요된 것은 아니었지만 권력은 강요할 필요가 없고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됐다며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책임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폭로는 뉴섬 주지사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당시 관계를 어리석고 짧았던 미래로 표현하자 리피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20년 가까이 침묵해온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며 폭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후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07년 초 처음 폭로됐으며 뉴섬은 당시 모든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이 자신을 아동 성범죄자로 허위 지목했다며 한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1,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연방법원은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구글 측의 요청을 물리치고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낸 남성은 지인들로부터 구글 AI가 자신을 아동 성폭행 혐의자로 답변한다는 제보를 받고 본인이 직접 검색해보니 성범죄자로 지목된 허위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남성은 구글의 AI 학습 자료와 내부 문서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AI가 만들어낸 거짓 정보에 대해 구글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적십자사가 창립 이래 두 번째로 전국적인 혈액 위기를 선포했습니다. 헌혈자 수가 급감하면서 전국 병원의 응급수혈과 필수 수술 차질이 우려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측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급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사람들에게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어제 오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형 쇼핑몰 일부가 무너져 10명이 실종 상태고 다른 제지 공장에서도 직원 여러 명이 갇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과 함께 대형 건물에서 거대한 연기와 잔해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6.1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1시간 후 대형 쇼핑몰 일부가 폭발하며 쇼핑몰 2층이 무너졌습니다. 이용객 200여 명은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했지만 직원 등 다수가 갇혔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4명을 구조했지만 일본 당국은 현재까지 1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작업 중 쇼핑몰에 가스 누출 가능성이 제기돼 가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自衛隊が約3600人体制をもって被災地での活動を順次実施しております。 지진으로 공장 굴뚝이 처참히 부서진 제지 공장에선 갇혀있던 11명 중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여전히 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외에도 야스시로시의 가옥이 무너지면서 1명이 숨지고 다른 주택에 사는 4명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피해가 잇따르며 어제 저녁 기준 지역 의료센터에는 최소 90명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무너진 건물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구조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이번 지진으로 인한 공식 인명 피해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4만 8천여 가구가 정전되고 열차가 탈선에 전복되는 등 물적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니어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아스티바 헬스 구자정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아스티바 헬스 일단 간단하게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스티바 헬스는 시니어 분들을 비롯해서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처방약 플랜이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아스티바는 회원분들이 일반 의약품 구매, 추가적인 치과 서비스, 시력 혜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혜택을 제공해요. 그래서 침술 치료 등 또 다양한 웰리스 혜택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플렉스 혜택에 사용하지 않은 혜택의 그 잔액이 매월 2월 된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회원분들이 좀 편하게, 유연하게, 편리하게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독특한 장점 중에 하나죠. 네, 어떤 곳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수가 있나요? 네, 거의 모든 대형 마켓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갤러리아 마켓, H마트, 한남 체인, 아리랑 마켓, 시온 마켓 같은 이런 대형 한인 마켓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또 랄프, 알버슨, 반즈, 코스코 같은 이런 대형 마켓 체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죠. 네, 그렇군요. 이 현재 아스티바 헬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까지가 되어 있나요? 예, 현재 지금 거의 남가주의 거의 모든 카운티에서 저희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디나 카운티, 그다음에 샌디에고 카운티. 네. 여기서 지금 저희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되게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 궁금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시니어 모두 대부분 다 알고 계신데 연례 가입 기간이라고 있어요. 네. 연례 가입 기간. 그게 매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까지. 네. 10월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얼마 안 네네. 남고 그리고 이제 연례 가입 기간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어요.
캘리포니아 왜 산불, 뭐 네. 대형 화재 이런 거로서 재난 상황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피마 관련 특별 가입기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 아스티바 헬스가 의료 서비스 외에도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혜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희 아스티바 헬스는 아스티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침술 치료, 뭐 부항, 뜸, 이런 한방 치료를 이용할 때 별도의 의뢰서, 그러니까 뭐 허가서, 뭐 레퍼럴, 네.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내에서 언제든지 저희 네트워크 내에서 이 동양의학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요번에 저희 아스티바헬스가 또 이제 치과 혜택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오, 네. 그래서 물론 회원분들이 가입한 플랜과 제공되는 혜택 한도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네. 뭐 정기적인 치과 검진, 스케일링, 뭐 클리닝, 뭐 충전 치료, 틀니 그리고 임플란트까지 관련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회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죠. 이렇게 침술 또는 치과 혜택 이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희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침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지역에 걸쳐서 이제 그 한국어 치과, 그러니까 한국 가능 의료진들이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주변에 에이전트 분들 같이 상담하시는 에이전트 분들이 있거든요. 에이전트 분들한테 연락하셔서 가입이 돼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한 그 저희 한국어 라인 서비스로 전화하셔도 되고, 또 저희 올림픽과 웨스턴의 저희 아스티바 센터 갤러리아 3층에 오시면 직접 저희들이 아스티바 헬스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25일 대한 독립운동과 기술혁신의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 페어몬트 호텔에서 북부 캘리포니아 동포 20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한인 회장을 비롯해 김동신 샌드버드 대표, 민유선 미주 한인위원회 의장, 김지현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밸리 지부장 등 지역 한인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비즈니스 고속도로 구축과 한미 지도자 간 정기 소통 채널 신설, 차세대 과학기술인 연구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국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약 8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자금 조달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아시아 신규 노선 취향 등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이번 자본 확충을 발판으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사업 경쟁력을 한층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3대 지수가 3일 연속 엇갈린 흐름을 나타낸 건 지난 1월 29일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다우존스와 S&P 500이 3일 연속 강세를 이어간 반면 13주 최저치로 후퇴한 내스닥은 5일 연속 하락하는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3일 연속 동반 하락한 가운데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망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돌았고 반도체, 메모리 주들의 집중된 패닉셀링은 오늘도 이어지며 내스닥을 압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내스닥은 초반 낙폭의 80% 이상을 복구한 채 마감했습니다.
내일 연준의 금리 결정과 수요일과 목요일 줄줄이 발표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가운데 4종목의 실적 결과를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속에서도 투자 심리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채 3일째 중립을 유지한 건데요. 그럼에도 투자 심리는 어제와 오늘 모두 매수 쪽으로 다소 기운 모습을 나타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상황에서도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